일단 트럼프에 대한 관세에 대한 언급이죠. 트럼프가 관세를 강행하겠다. 뭐 이겁니다. 4월 2일이면 이제 다음 주예요. 결국 관세라는 것은 협상용이다라는 것을 그냥 대놓고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차피 좀 불확실성에 있어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4월 2일이 다가온다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로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어떠한 관세든 일단 판을 열어놓으면 후발주자가 이제 관세가 어떻게 매겨지는지를 예상을 좀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증시가 조금 더 개선되는 모습들이 거꾸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마인드에서는 관세가 시작됐는데 그러면 안 좋아지겠네? 이게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해석이죠. 그에 대한 해석이 거꾸로 일단 판가름이 좀 난다면 오히려 각국에서도 상호 관세 플러스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이 짜지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오히려 나오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증시가 이제 의문의 구름대 안에서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 것들은 좀 각오를 좀 해야 된다라고는 보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약 8위였나 9위였나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국가죠.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가 난다는 얘기예요. 맨날 수입만 하고 수출을 했을 때 그런 적자가 난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8위인가 9위가 이제 되어 있죠. 미국 입장에서. 1위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국을 또 계속적으로 쌓는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중국하고 미국과의 미중 전쟁, 그러니까 무역 전쟁은 언제 끝날 것인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안 끝날 거니까.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그래 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미국이 달러화에 있어서 패권 전쟁에 들어가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적으로 대장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걸 절대로 놓지 않을 거예요. G20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개기는 애들이 중국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끝까지 어떻게든 눌러놓으려고 계속 할 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원활한 매매 전략만 잘 세우면 됩니다. 투자 전략. 저번 주와 같습니다. 단기적인 매매에 대해서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 이외에는 먹히지 않는다. 당일에 제가 이제 픽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안내를 드리면 끝까지 다 먹으려고 하는 것은 본인 욕심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6% 7%에 찾아냈다. 그럼 뭐 15%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20%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냐라는 문제에 좀 직면을 할 수가 있겠다고 보입니다. 그럴 땐 여러분들 과감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분봉을 좀 보시고 분봉에 대한 추세가 꺾일 때죠. 그러면은 오전에 올라갔다가 점심때 꺾이고요. 횡보 내지는 꺾이는 추세죠. 그 다음에 오후장에 다시 올려 세우는 경우도 왕왕 있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기울기에 대한 추세를 보시면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1분봉이라고 표현했을 때 60일 이동 평균이 꺾이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분추세가 계속 살아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분에 대한 60분봉. 그러면 1시간 단위라는 거죠. 그러면 9시에 열고 10시, 11시까지 2시간 바짝 매매해서 벌고 팔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오후장에 1시부터 다시 체크해서 기존에 상승했던 종목 또는 새로운 뉴페이스 종목들이 뭐가 나오는지 보고 거기에서 빠르게 다시 진입해서 끌고 가시면 되는 부분이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숙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신에 이렇게 매매를 하려면 계속적으로 시장을 좀 보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뭐 다른 일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놓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고점에서 팔 수 있는 확률도 많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만 좀 감안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어디까지나 매매의 영역과 발굴의 영역 그리고 리딩의 영역 이런 삼박자에 있어서 영역들은 다들 다릅니다. 포지션도 사람들 다 다르죠. 성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좀 움직여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일단 봐주셔야 되는 게 단타로 봐주셔야 될 거는 이제 미국이 달걀 가격이 좀 내려왔어요. 결국 수입을 해서 내려온 결과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하겠다 뭐 이렇게를 보내달라 뭐 이런 요청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KCPD 같은 거 좀 보시면 되겠고요.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조금 더 관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가 올려는 놨는데
부분 휴진이다. 뭐 어떤 얘기도 나온 거 없어요. 어떤 회담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좀 보면서 움직여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오늘이 24일인데 해운주 관련해서 HMM 중국 조선 쪽으로 내책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MM 정도 확인을 해보면 되겠고, 나머지 부분들은 시장 돌아가는 거 보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섹터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상호적으로 중국과 한국에 대해서 그런 비자 면제가 있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 관련한 엔터라든지 화장품 이러한 종목들 확인을 한번 해보자. 보통은 증시가 상방 추세 또는 하방 추세일 때는 어느 정도 이번 주에 갈 게 뭔지 섹터별로 가닥이 좀 잡히는데, 저번 주하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 및 섹터 검색은 여기서 끝나요. 굉장히 짧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크립토 시장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서 이제 9시면 24시간 봉이 끝나는데, 상방으로는 91K까지는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오늘 이전에 어제까지만 해도 방향성이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일단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상승에 대한 부분들로 4월 2일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제가 되면서 상승으로 나올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좀 없는 상황이다. 뭐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바짝 한번 당겨 놓고 그다음에 쉬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계속 그래요. 오전에 못 먹으면 먹을 거 없습니다. 오전에 딱 들어가서 챙길 거 챙기고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최근의 시장에서는 3일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종목을 서치했을 때, 발굴했을 때 음에서 잡는 것들은 처음부터 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됐을 때는 3일이 아니고 5일 이상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음에서 음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음에서 되돌림 자리에서 제가 보통 캐치를 하는데, 음봉 공략할 때는 여기서 캐치하면 이미 3일이 가버려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올라가는 반등 구간,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서 되돌림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당연히 5일 이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음봉 공략을 했을 때는 5일 이상 좀 봐야 되는 게 맞고요. 보통은 이제 제가 양봉 공략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양봉 공략했을 때는 양음양이죠. 오늘 올라가고 내일 쉬고 모레 올라가고 양음양이기 때문에 한 3일 정도 좀 보시는 게 뭐 좋겠다. 결국에는 시나리오와 자기의 매매에 대한 기준과 종목 같은 경우도 그의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조금 픽하는 게 좋겠죠. 그런 관점입니다. HLB가 지금 오늘 하한가가 좀 풀리는 모습인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피디님이랑 밥 먹다가 얘기를 했어요. 저 HLB 조금 먹었어요. 아 그래요? 하고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볶음밥만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피디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겠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이거 통과 못합니다. 빠집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그냥 모든 것은 그려져 있어요. 만약에 이게 통과할 것 같았으면 이런 그림이 안 나옵니다. 절대 나오지 않고 여기에서도 주춤거리면 안 돼요. 기존에 여기까지 한번 밀어 올렸다가 꼬리를 내밀더라도, 윗꼬리를 달더라도 한번 쏘았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뉴스를 모르더라도, 그 결과 FDA 심사 결과를 모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내부자는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걔네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파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전혀 그런 흐름이 없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발표를 앞두고 저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하고, 그날 뭐가 나왔죠? 속보로 떴던 게 하한가 나왔죠. 이거 속보로 떴던 게 재요구를 한다, 심사 재요구 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결국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재요구를 했는데 다시 내겠죠. 언제 낼 것인가? 개파락에다가 갭상승에다가 다시 죽여놓고, 글쎄요. 며칠은 좀 보다가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뭐 지금부터 결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안 할 건데.